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상회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각각의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일부 대형주들도 반등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정도 반등했는데 뭐 오늘 하락한 종목들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가캡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하락했지만 야간 선물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약간 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오늘 뭐 3대 지수도 다 올랐고 러셀 2000 지수도 다 올랐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지수 올라갈 때 나스닥이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상승폭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기술주 쪽보다는 고르게 매수가 분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보면 애플, 엔비디아, 일라일리, 테슬라 정도는 플러스가 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약보합, 그리고 메타는 2.7% 빠지고 알파벳도 거의 뭐 낙폭이 비슷해요. 0.3% 전후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메가캡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뭐 대부분 다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뉴욕 멜론 정도만 5% 넘게 올라갔고 웰스파고는 6%나 빠졌고 JP모건 시티도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항목에서 좀 부진한 게 보인다라는 걸 핑계로 빠졌는데 어쨌든 부분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 그러니까 일부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매매가 가동이 되면서 대형 은행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도 역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PC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좀 뜯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뭐냐면 설문 돌리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 설문 돌려가지고 지금 경제 어때요? 지금의 어떤 지출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가 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더니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나쁘게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고, 좋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난달에 3.0%였거든요. 그 답을 종합해 봤더니. 근데 이번 달에는 2.9%로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잡히고 있는 거죠.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너무 악화가 되면 소비가 나빠진다, 경기가 악화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이제 막아낼 수 있을 거냐. 이게 한 두어 달 정도 더 내려가는 건 괜찮지만 4분기, 3분기 후반 4분기에 빠지고 이러면 이제 좀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던 이제 투자들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시 4.1%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4.2 밑으로 내려갔고, 금리 확률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9월에 금리 내린다라가 거의 95%에 육박해요. 동결은 5.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월에 금리 내리는 건 물론이고 연내 금리 두 차례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 동결 쪽보다는 연내 두 차례 인하, 이 비율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증시 관련된 코멘트는 뭐 최근에 이제 메가캡하고 러셀 2000을 비롯한 어떤 중소형주 쪽하고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는 그 근거로 과거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순환이 되면 이게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에 대형주는 빠지는데 S&P 500 지수 자체는 평균적으로 4.5% 올라갔다. 그래서 이 순환 자체는 증시에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물가를 이제 체크해 봤을 때 9월에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인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인하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체가 생기면서 금리를 내리면 증시는 초반에 하락했어요. 금리 인하 국면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제적인 인하인 경우에는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에버코어 자체도 뭐 성장을 밀어주고 위험을 완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테슬라가 오늘 올라갔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UBS에서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 예, 근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UBS에서는 뭐 AI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이제 성과 내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 등등의 이유로 제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뭐 밸류 부담으로 따져놓고 보면 뭐 테슬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선행 PE가 막 100배 가까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오늘 주가는 우선 로보택시 일정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회사 쪽에서는. 그럼 8월에 그냥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이제 일부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판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전기차 쪽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딸려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이제 그 전기차 점유율이 떴는데 테슬라가 5% 이하로 내려왔고요. 기아, 현대가 10.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그런 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줬죠. 어쨌든 테슬라 오늘 3% 가까이 올랐고, 포드 주가가 오늘 4%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강한 건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 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자가 이제 금리 따라가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자동차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가 상당히 미국에는 강하고,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튕겨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주가 빠지면서 51선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51선 부근에서 이제 튕기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뻘찌감치 가지 않으면 저기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으면 결국엔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거라 여기서 튕겨 올라간 김에 다음 주 초반에 이제 135달러 이상까지 한번 치고 더 가주는 게 이제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간 건 골드만삭스에서 HBN 입지 강화로 강세 보일 거다. 목표 주가 158달러, 투자 의견 매수 이제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HBM 사업의 확장 그리고 AI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때 목표 주가 17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장중에 뭐 그 134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뒷부분에 미증시 자체가 이제 뒷부분에서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는 빠졌고, 이게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나라 종가 반, 미증시 흐름 반 이렇게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내려왔고, 어제 우리 증시 워낙 안 좋았잖아요. 대신 야간 선물은 0.85% 올라가고요. 환율은 1375원. 그래서 주체 우리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은 시장이 좀 하락하는 거냐. 아직까지 투자들은 하락 전환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순환매. 네,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에서 자금 좀 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공매도 추이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빌미로 여기서 활성화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일정 조정 정도로 지나가는지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우려했던 거는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인데, 경기 침체로 요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고 우리 증시에도 썩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확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9월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해도 정치권에선 다 비판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9월에 금리를 내린다. 그럼 저게 미국 대선 7주 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쪽에서는 이거 선거 유리하게 하려고 금리 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정치 개입하는 거잖아. 이렇게 비난을 할 거고, 동결하는 거는 여권에서 이게 경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니들 연준이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야당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어떤 형태가 됐던 정치권 비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내릴 거면 차라리 7주 전이라 그때가 낫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넉넉하게 아예 그냥 7월에 내려버리는 게 나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연준에서 이제 받는 정치적 압박 이거 뭐 스스로 이제 자초한 측면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는 러셀 2000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성주 쪽 강세 보인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익 기대감이 좀 널널하게 수익 기대감을 좀 가져준다라는 게 되고 이러면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이 간다라는 게 되는데 이게 이 조합에 반도체가 빠져버리면 급락을 해버리면 어제같이 우리 증시에는 더 큰 타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러셀 2000 플러스 반도체 조합이 되는 게 유리한데 오늘 뭐 그런 조합이 나온 거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오늘 차트는 제가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을 오래간만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인가요? 미국 지역은행 막 초토화되고 막 이것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 온다라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은행들이 채권을 막 사들였는데 채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던 그 채권의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유가 100달러에서 왕창 살았는데 유가가 80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재고에 대한 손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원리 같다는 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원인 채권이 있다. 금리가 2%면은 나중에 2%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2%면 98원짜리 채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5%가 되면 이 채권은 95원짜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3%의 어떤 이자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3원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 손실이 커져서 이거를 이제 못 견디고 이걸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면 처분 시에 발생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서 돈을 꼬우든가 자산을 처리해야 되고 처리할 자산이 없으면 파산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은행들은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혹시 몰라도 돈을 쥐고 있다가 이게 조금 더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될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미실현 손실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잠재적으로는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미실현 손실 갖고 얘기하는 거 없긴 한데 우리가 잊었던 거라 한번 상기하자라는 차원에서 올려봤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덥긴 한데 운동들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라 뭐 제가 뭐 간혹 건강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영어 공부 조금 더 잘해서 의대를 갈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뭐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의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